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를 보죠. 크게 민사책임하고 형사책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민사책임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이건 금전 채무하고 금전 이후의 채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금전 이후의 채무를 보면은 배상액은 채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고, 손해가 발생했다, 또 어느 정도로 발생했다는 내용은 채권자가 전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 입증을 했어도 채무자는 또 면책될 수가 있는데, 그 면책, 그건 채무자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내가 채무이행 지체를 했다, 이렇게 증명을 하면은 면책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전채무의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금전채무 이행지체는 채무자가 면책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채권자도 손해 입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전채무는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금전으로서.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손해는 어떻게 산정하냐? 당사자가 미리 손해액에 관해서 약정한 게 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적용해요. 물론 이게 법정 제한 이유를 초과하면은 그건 효력이 없죠. 법정 제한 이율 범위 내에서 법령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은 약정에서 약정 이율, 그게 없다 그러면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민사는 연 5%, 상사는 연 6%. 근데 여기에 또 하나 특징이 있죠.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그 소송을 지연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법정 이율 연 12%. 약정 이율이 뭐 12% 이하라도 12%를 적용한다 이거죠. 약정률 12%를 넘으면은 뭐 이건 적용 하나 안 하겠지만은, 다만 이때 다툼이 있는 경우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12%라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강제집행에 대한 용인 의무입니다. 아까 적법한 강제집행을 하면 용인해야 되죠. 채권자가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집행을 한다는 건 불법입니다. 이건 채권자가 이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적법한 강제집행에 관해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방해한다, 그럴 때는 공무집행 방해죄 등에 의해서 또 형사처벌을 받으니까 불필요한 그 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시종정보상의 불이익도 받죠.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돼서 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 형사책임은 뭐냐? 범법행위 없이 정상적인 거래로 발생한 채무불이행이다 그러면은 이건 책임이 없어요. 이게 이제 변제 능력 상실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부정수표 발행은 그걸 뭐 갚으려고 해서 처음부터 안 갚으려 사로 했다기보다 발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도가 났다, 그래서 또 형사책임 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임금체불. 임금체불도 정상적인 고용계약에 의해서 임금이 발생하고 그걸 능력이 없어서 못 갚았다, 그럼 통상적으로는 형사책임 안 지는데 그게 사용자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채무자가 재산이 있으면서 허위로 양도해서 숨긴다거나 훼손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강제집행 면탈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고, 또한 재산 명시제도와 관련해서도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데,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재산을 밝혀라 이렇게 법원에 신청할 수 있죠. 그럼 법원이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명시기일을 지정하고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럴 때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 또 출석에서도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한다. 재산 목록 제출하기 전에 선서를 해야 되는데 선서를 안 한다. 그러면 20일 이내에 감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소극적으로 안 밝히는 거고, 근데 적극적으로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다. 그럴 때는 감치가 아닌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권 행사, 의무 이행, 여기에 위법적인 행사가 있을 때 채권자, 채무자가 어떤 그 책임을 지고 또 채무자는
어떤 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구체적으로 사례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 신용상담사의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